한동화의 본초 여담. 먼 옛날 부잣집 대감에게 2명의 첩이 있었다. 그중 어린 첩은 나이도 어렸지만 겁이 많았고 말재간이 없었다. 어린 첩에게는 어미가 있었는데 그 어미는 마치 시종처럼 딸을 따라다녔다. 어미는 딸이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날 두 첩이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 나이가 많은 첩의 피녀가 사라졌는데 혹시 내 피녀를 자네가 가져갔는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되었다. 어린 첩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 하다가 곧 쓰러질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 첩의 어미가 거들기 시작했다. 나이가 많은 첩은 사서삼경을 많이 읽었고 주자를 들먹이며 논리 있게 말함이 마치 어미에게도 어린아이 대하듯이 훈계를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어미는 나이 많은 첩에 긁기가 어렵고 말귀를 이해하지 못해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갑자기 어미는 다짜고짜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댔다. 간간히 들리는 단어를 보면 대충 억울하다, 분하다, 온통하다는 것이었다. 대충 들어보면 자신의 딸이 어린 나이에 첩으로 들어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구나 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래도 통하지 않았던지 일어나 펄쩍펄쩍 뛰더니 한순간 간질 발작처럼 팔다리와 손이 뒤틀리다가 이내 기절을 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이 깜짝 놀라 어미를 업고 방 안으로 옮겨 눕혔지만 저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듯했다. 이미 첩들의 말다툼은 중요치 않았고 이제 어미의 생사가 관건이었다. 온 집안에 소문이 나서 대감까지 나서 걱정을 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마을의 의원이 도착했다. 의원이 진찰을 위해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어미를 살폈다. 대감과 딸은 이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어미는 눈을 감고 있었고 손은 몸통 옆에 떨어뜨려 놓은 채였다. 안색은 옅은 청색을 띠었다. 숨소리는 미약하면서도 거칠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몸을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진맥을 해보니 깊은 침맥에 곧 끊어질 듯한 미맥이었지만 간간히 현맥처럼 팽팽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 상황에서 보법을 쓰자니 대노 후에 몰린기가 흩어지지 않았을 우려가 있고 기어를 통하게 사법을 쓰자니 맥이 끊어질 듯 허함이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어찌 손 쓸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문을 나섰다. 의원을 따라서 대감과 어미의 딸도 밖으로 나왔다. 문 밖에서 대감은 의원에게 이 어미는 그래도 소첩에 한 명 남은 비부친데 어떻게든지 살려보시게. 제발 부탁하네. 라고 사정했다. 그때 방 안에서 옷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의원은 마지못해 다시 진찰에 나섰다. 그런데 아까와 달리 어미는 손을 떨어뜨리지 않고 배 위에 깍지를 낀 채였다. 의원은 방금 전에는 손을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지금 깍지를 끼고 있었다면 이것은 귀신이 아니라면 누가 했을꼬? 라고 생각했다. 의원은 다시 진맥을 해보려고 어미의 손목을 잡았는데 진찰을 거부하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깍지 손에 손가락을 풀려고 당겨보자 힘을 주고 있어서 필경, 이 어미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다. 의원은 잠시 숙고를 하더니 맥이 약했던 것은 강교해서 양쪽 겨드랑이에 힘을 잔뜩 주어 두툼한 살로 심장에서 전해지는 혈맥을 차단했으리라. 이는 자신의 병이 위중하다고 여기도록 해서 대감이 자신과 딸을 더욱 불쌍히 여기도록 하고자 하는 속임수일 것이다. 그러나 얼굴빛이 청색을 띠고 숨소리가 거칠며 검은고 현처럼 느껴지는 맥은 분명 노기가 여전하면 분명해 보인다. 라고 여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어미는 정신이 이미 돌아와서 멀쩡했지만 아직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여전히 기절한 척 한 것이다. 의원은 갑자기 큰 소리로 지금 노기로 인해 기절한 상태니 족고름, 간경과 족소양, 담경의 혈자리 군데군데 뜸 100장을 떠서 살을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힌 기혈이 소통되어 살아날 것입니다. 뜸은 내일 진시에 뜰 것인데 그때 팔다리를 붙들어 잡을 장정 4명이 필요하오. 그리고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고 치아를 악물어 치아가 깨질 수 있으니 입을 틀어막을 손뭉치도 준비해 주시오. 먼저 그 이전에 이 환약을 물에 개어 먹여보도록 하시오.
만약 이 환약이 차도가 있다면 뜸은 필요치 않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가방에서 환약을 하나 꺼내어 주고 방을 나섰다. 의원이 나간 후 딸은 대감이 보는 앞에서 환약을 깨어 어미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어 삼키겠다. 다음날 동이틀 무렵 의원과 대감, 어미의 딸, 그리고 장정들이 어미의 방에 모여들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누워있는 어미가 부수수 일어나 앉는 것이다. 눈이 충혈된 것을 보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 같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했다. 어미는 모여든 사람들을 보더니 대감, 이제 저는 모두 쾌차했습니다. 걱정을 끼쳐 송구합니다. 라고 말하며 불이 나게 방문을 나서서 총총히 사라졌다. 대감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선 의원에게 물었다. 어제 소첩의 어미에게 준 환약은 도대체 어떤 것이요?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자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니 놀랍소. 라고 했다. 의원은 그 환약은 제가 간혹 소화가 안 될 때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소채환입니다. 대감은 그럼 원인이 제끼였던 것이요? 라고 다시 물었다. 의원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미의 증상과 이 환약과는 무관합니다. 단지 어미가 겸연쩍어 할까 봐서 손을 써 놓은 것뿐입니다. 어미는 처음 말다툼을 할 때 노기로 인해서 경락이 막혀 기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인들의 질정이 울체되면 손발에 마비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혼절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치 중풍처럼 나타나나 한쪽 팔다리만 마비되는 중풍과는 다릅니다. 특히 억울함이나 분노가 치받쳤을 때 더욱더 그런 혼절이 생기고 더구나 주위에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어미의 증상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자연스럽게 풀렸을 것이나 저는 급하게 어미에게 걱정을 안겼습니다. 그 걱정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살을 태우는 뜨거운 뜸을 뜰 것이라는 예고였죠. 고서에 보면 우는 노를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밤새도록 뜨거운 뜸을 어떻게 참아낼까 하는 걱정을 했을 것이고 이 걱정 때문에 노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대감은 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당신은 참으로 명이구려. 의원들은 침이나 놓고 약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꾀병까지 치료하다니 놀랍소. 라고 말이다. 나이 많은 첩이 잃어버렸다는 비녀는 그녀의 방 한 구석에서 발견이 되었다. 서로 간에 사과가 오고 갔지만 어린 첩의 어미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서 본집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어미의 꾀병은 결과적으로 딸아이의 자립심을 키우는데 좋은 약이 된 셈이다. 주위에 보면 의원을 속이는 환자들이 있다. 잊지도 않은 병세를 나열하거나 좋아졌지만 여전하다고 하는 것이다. 흔하게 학동들은 서당에 가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고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증상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꾀병은 모두 마음의 병으로 침이나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의원된 자로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환자의 꾀병에 쉽게 휩쓸릴 수 있기에 항상 경계해야 한다. 오늘의 본처여담 이야기 출처 경학전서 사병